저는 이거 하기 싫습니다. 전 내년 현장학습 안 갈 겁니다. 비를 맞으며 1인 시위를 하고 돌아온 초등교사가 교육부 장관 앞에서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교사들이 마주한 참담한 현실을 고발한 그 현장을 짚어봅니다. 요새 그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네. 만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한 또 유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는 교사들이 고통받기 몇 년 전부터 이미 있어야 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발언과 함께 시작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토론을 처음부터 봤다면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밖에서 교육부가 교사들의 목소리 들어달라고 비를 맞으면서 1인 시위를 1시간 동안 하고 올라온 입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후 초등교사 노동조합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평소에 설문조사를 한다면 선생님들 2,000명 정도 참여하는 설문조사인데 단 36시간 만에 22,000명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KBS, SBS, MBC, 조중동, 한겨레, 오마이뉴스 전부 이 설문조사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결과 96%의 선생님들이 현장학습에 가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현재 나와 계신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현장학습 저 1년에 8번씩 갔던 초등교사입니다. 학생들과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재작년부터 현장학습 보이콧했습니다. 저는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초등교사 우리 동료 교사께서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법적인 부분만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해주신다면 내년 현장학습 전국 교사 5%도 안 간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완전한 면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면책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선제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졌을 때라고 말합니다. 선제적인 안전조치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 학생들 안전벨트 한 명씩 다 확인합니다. 이거 하면 될까요? 그 선생님께서는 뒤로 학생이 안전관리원도 있었고 그 학생을 뒤로 여러 번 쳐다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전조치를 다 했을 때 면책권이 아니라 교사의 고의성이 없으면 반드시 면책권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면책권 줬다고 현장학습 저는 안 갈 겁니다. 왜 안 갑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엄청나게 옵니다. 현장학습 가기 전날 어떤 민원 오냐면 이 학생과 친하니 이 학생과 짝꿍시켜 주세요. 왜 그리 멀리 현장학습을 가서 멀미하게 만듭니까? 현장학습 옵니다. 저 현장학습에서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의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현장학습 갈 때 안전요원 감사합니다. 학생 안전에 도움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요원 업무 누가 합니까? 저희가 계약해야 됩니다. 저희 성범죄 조약까지 해야 합니다. 그게 교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저는 이거 하기 싫습니다. 전 내년 현장학습 안 갈 겁니다. 저희 가족한테도 가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민원, 안전, 그리고 업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 오늘 앞에서 어떻게 1인 시위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과학실험할 때도 민원이 오고 체육대회 할 때도 민원이 오고 모든 교육활동이 현재 위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교육부 장관님 믿고 있습니다. 교육부 이 수많은 분들 믿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 지켜줄 걸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저 오늘 비 맞으면서 1인 시위했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 민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해 주십시오. 이거 가능해야 완벽한 면책입니다. 두 번째, 교육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법적 장치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교사가 교육 전문가 교사입니다. 저 여기 이미 말씀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현장학습 필수 아닙니다.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기 위해 다 주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알고 토론 참여해 주십시오. 교사가 전문가로서 교육적 판단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질 높은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과 보호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 교육부 장관님께 여기서 약속 하나 받고 싶습니다. 저희 현장학습 강제하지 마십시오. 교육 과정을 짜는 건 우리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있습니다. 절대 강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예. 그 세 가지 지켜주시면 저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본래 그 교육부에서 교사 노동조합 연맹에 참석 요청을 드렸는데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고정 참석자로는 참여를 못하셨고 나중에 요청이 있어서 제가 사회자 재량권으로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이 시점에서 특히 교육부 장관님께 많은 말씀을 하셨고 요청을 하셨으니까 잠깐 장관님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어쩌면 저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우리 초등교사 노조 위원장님, 저희가 초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게 소통이 좀 문제가 있었는지 하필 또 지금 비가 오는데 밖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돼서 죄송하고요. 늦게라도 오셔서 그 세 가지 주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건 아까 교총에서도 오신 선생님께서도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던 거고요. 그 첫 번째 문제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이것을 어쨌든 최대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최선을 다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차피 그 관계부처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여서 확실하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못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은 사실은 그 현장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소수이겠지만 그 정말 그 이해하기 힘든 민원이 실제로 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어느 교육청에 가보면 그런 민원이 있어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상하게 좀 대도시 쪽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본 건 아닌데, 근데 그 수는 사실은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다 해서 이 민원으로부터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 정도를 법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까지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법에 그럼에도 그 교육활동 보호나 교권 보호를 위한 법 조항에 선언적으로라도 지금 그 위원장님 얘기하신 이런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어쩌면 건강한 그 교육 주체 전체 공동체의 문화로 이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쩌면 그런 과도한 민원이 있으면 나머지 학부모님들이 그건 안 되지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소통의 공동체의 회복, 이런 것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일정하게 있는 것 같다. 저도 이게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걸 구체적인 법 조항으로 해서 사법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끝없는 그 질문이 저희 교육계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부터 시작해서 인성교육 뭐 등등, 이게 우리가 교육 활동으로 충분히 일정하게 해설할 수 있었던 것이 혹시라도 사법에 의존하던 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를 옥죄버리는 상황이 온 건 아닌지, 이 많은 것들이 교육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해결책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 것들은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장 체험학습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교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들이 책임과 위험을 감당하면서까지 현장에 나서야 하는 현실, 그리고 반복되는 민원과 법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실질적인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지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